기아 타이거즈에는 어떤 외국인 타자가 잘 맞을까? 기아는 2년 연속 우승을 위해 2025년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였다.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연속 20홈런을 기록하며 총 88홈런을 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3타석에 한 번 골의 삼진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메이저리그 투수들보다 구속과 변화구 모두 부족한 KBO 리그에서는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2월 스프링 캠프에서 방송사와 한 대담에서는 농담처럼 자신의 등번호 45번 만큼 홈런을 치겠다고 말했다. 이범호 감독과 최영우도 그가 삼진을 많이 당할 스윙 궤적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즌 초반에는 공을 잘 골라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따금 홈런도 터뜨리며 KBO 리그 투수들에게 서서히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주 홈런을 쳐내며 존재감을 드러내던 중 5월 허리 통증으로 19일간 결장하며 흐름이 끊겼다. 시즌이 깊어지면서 그의 단점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득점 기회에서 바깥쪽 변화구에 약함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 즉 클러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홈런을 쳐도 대부분 솔로 홈런이었다. 7월 한 달 동안은 특히 중요한 순간에서의 부족함이 두드러졌다. 시즌 중반에는 교체를 고려할 정도로 기회 상황에서 부진했다. 최종 성적은 타율 0.236, 35홈런, 85타점, 75득점, 5패스, 858이었다. 486타석에서 142개의 삼진을 기록했다. 대략 4타석마다 하나 골이었다. 득점권 타율은 0.270이었다. 팀은 8위로 내려앉았다. 기아 타선의 위력이 줄어든 것은 30경기만 출전한 김도영의 3차례 햄스트링 부상과 나성범, 김선빈의 부상 이탈 영향이 컸다. 위즈덤의 강력한 클러치 능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위즈덤은 정규 시즌이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기아 구단은 그와의 계약 갱신을 검토 중이지만 다른 외국인 타자를 영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범호 감독 역시 시즌 마지막 무렵부터 위즈덤 대신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염두에 둔 전력 구성 계획을 세워왔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리그 3위인 35홈런을 기록하고도 재계약에 실패하는 상황이 전망된다. 기아는 과거에도 최고 수준의 외국인 타자를 보유한 적이 있다. 2017년에는 로저 버나드나를, 2024년에는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중심으로 팀을 이끌어 우승을 차지했다. 버나디나는 타율 0.320, 27홈런, 111타점, 118득점, 32도루, 오패스 0.91이, 득점권 타율 0.331의 압도적인 기록으로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타율 0.310, 26홈런, 97타점, 92득점, 13도루, 오패스 0.875, 득점권 타율 0.336의 성적을 남겼다. 주목할 점은 버나드나와 소크라테스 모두 팀이 우승했을 당시 득점권 타율이 3할을 넘었다는 것이다. 두 선수 모두 중견수 자리를 맡으며 도루 능력도 함께 증명했다. 또한 0.500을 넘는 장타율도 자랑했다. 이는 뭐 아니면 도 방식의 타자보다 내년 기아가 필요로 할 외국인 타자 유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통합 챔피언에 오른 기아는 2025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타자 영입에 온 힘을 쏟았다. 2연패를 노리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반드시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했다. 그러나 구단 사정상 외부 자원을 돈으로 끌어오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더 뛰어난 외국인 타자가 합류한다면 팀 전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었다. 3년간 함께하며 애증의 정이 쌓였던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자리를 대신할 선수로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을 기록한 장타형 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3번이나 20홈런 이상을 날린 검증된 거포였다. 홈런 파워만큼은 확실했다. 우타 장타력에 고민이 깊었던 기아는 소크라테스와 비교 끝에 결국 위즈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위즈덤을 데려오며 홈런 30개 정도는 쳐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어떻게 보면 그 30홈런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점이 됐다. 그런 면에서 위즈덤은 올해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다. 35홈런을 터뜨리며 장타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타구가 맞으면 멀리 뻗었다. 여기에 1루와 3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었다. 김도영이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빠진 상황에서 위즈덤의 3루 수비는 제법 큰 힘이 됐다. 하지만 35홈런을 친 타자치고 재계약 가능성은 밝지 않다. 오히려 점점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위즈덤은 시즌 119경기에서 타율력 236, 35홈런, 85타점, 5패스, 출루율 장타율 0.856을 기록했다. 홈런 수치는 매력적이지만 타율이 지나치게 낮았다. 시즌 초반엔 낮은 타율을 출루율로 보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출루율은 떨어지고 삼진이 늘어났다. 게다가 득점권 타율이 0.207에 머물며 찬스에 약하다는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타율이나 출루율이 높은 상황에서 득점권 타율이 낮다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타율과 출루율 모두 하락한 상황에서 득점권 타율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아는 위즈덤과 재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분위기다. 극적인 변화 가능성을 남겨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체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타율이나 득점권 타율보다 구단이 더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있다. 바로 허리 상태다. 위즈덤은 이번 시즌 허리 부상으로 2차례 전력에서 빠졌다. 5월에는 무려 19일 동안 1군에서 제외됐다. 시즌 막판에는 엔트리에서 빠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경기에 결장했다. 기아 내부에서는 이 허리 부상이 만성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 35세가 된다. 앞으로의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고 지금보다 몸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보다는 부상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아는 낮은 타율보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을 더 꺼린다. 새 외국인 타자는 포지션보다 공격력을 우선시해 후보를 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지난해의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기아다. 게다가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 등 핵심 타자들이 한 살 더 먹는다. 김도영이 복구하더라도 박찬호가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으며 변수가 생겼다. 공격력이 뛰어난 외국인 타자가 절실하다. 이는 기아가 지난해 이 시기에도 세웠던 목표이자 사실상 K리그 모든 구단이 외국인 타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장타력을 갖춘 외야수라면 금상첨화다. 오선우가 내년부터 1루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나성범의 반대편 코너를 맡을 수 있는 타자가 이상적이다. 월드시리즈가 끝난 후 후보군의 거취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여 기아의 결정 시점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선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홈런 숫자만큼 중요한 건 팀에 녹아드는 타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타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죠. 2017년 버나디나, 2024년 소크라테스처럼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외인 타자들의 발자취는 여전히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2025년 기아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야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